저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굉장히 속 시끄럽고 불편했다. 도의원 선거 결과는 이제 뭐 44명 중에 42명이 민주당일 정도로 네. 대부분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투표 당선이 많았고 수청대상 후보들 17명 중에서 아예 토론회를 불참했던 게 15명이었어요. 80% 이상 불참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받을 대목이 그러니까 공범을 보고 우리가 검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묻는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도 좀 하고 상대 후보와의 공방을 통해서도 진위 여부도 좀 따지고 이게 타당성, 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는 게 검증의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더 중요한 건 안 하겠다가 해도 이들이 제대로 평가받거나 심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도지사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굉장히 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내분인데 우리 전북 도민이 왜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속 시끄러워해야 되는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자존심 상했어요. 사실은 이런 그 도지사 그 경선 과정에서 불복하고 또 다시 나오고 막 이거 가지고 난투전 벌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26대 10, 그러니까 민주당 26, 비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을 포함해서 10명.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그 변화인 것 같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에는 없는데 갑자기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데. 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면 전주라는 지역에서 대개는 1-가가 한 40%, 뭐 30% 후반대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1-나가 그다음에 한 20% 후반대 뭐 보통 그렇게 가져가고 3명을 뽑는다면 1-다가 뭐 10% 후반대 그래서 나머지 후보와 이렇게 경합을 하는 이런 양상이 보통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최한별 의원 그 당선자님의 그 득표 유심히 봤던 게 그 대목이에요. 1-가를 제치고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 그게 그러니까 네. 네. 저도 거의 1등 하는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나 아까 1등이라고 우기고 왔는데 잘못된 사실이었네요. 네, 1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뭐 비민주당이나 아니면 네. 진보정당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당선되기 시작하는구나. 정말 네. 기존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네. 느끼셨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신선한 긴장감을 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되게 좋다고 네. 생각하고 결과로 나왔고 그리고 저희 전주시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10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좀 변화를 바라고 계셨는지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진보당의 첫 지역구 의원이죠. 기초의회에서 전주시에서. 네, 전주시의회 아. 첫 당선자. 그러니까 이게 좀 대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아닐까. 좀 이런 뜻에서 의미에서 네. 굉장히 좀 아니야 더 이상 묻지마 투표는 안 돼. 그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자리하고 있었다 작동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유권자들은 4년 전의 최한별과 달리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해서 당선에까지 이르렀을까 이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보면 뭐냐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최소 아무튼 선거 전에 1년 이상 꾸준하게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하고 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보이고요. 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현안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나오고 하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저 진정성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진보정당 의원들을 뭐 2% 소금 뭐 3% 소금 했었잖아요. 근데 10명이 있었어도 어쨌든 진보당의 최한별 당선인은 그 중에서도 3%의 짠맛을 내줘야 된다. 짠맛을 잘 낼 수 있도록 저도 뭐 옆에서 도울 게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뭐 시민에게는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요. 네. 그 공무원들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근데 집행부나 그 다수당 즉 권력에게는 단호해야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자기- 무서운 네. 의원이 되라고 했잖아요. 두 무섭고 분의 말씀이 단호하고 똑같으시구나. 네. 원칙적이고 네. 왜 진보정당이 네. 필요한가라고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던 뭐 의회 해외 연수제도 이런 것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도 지금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전주시의회에서는 그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낡은 관행들을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의원들과 함께 좀 바꿔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한 의회를 만들고 좀 더 책임성 높은 의회를 만드는데 제 목소리도 좀 크게 내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바꿔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께도 많은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겸손한 태도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시의원이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의원이고 존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초심 잃지 않고 하는 것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여름철에 무더위는 이런 밀당을 방해하는 거대하고 뜨겁고 건조한 공기층이 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남쪽에서 밀려오던 태풍도 튕겨가는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밀당이 한여름 한반도의 더위를 식히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옛 이야기 속에 소재가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디 이런 현상들이 해소되고 적정한 수준에서의 밀당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지속될 수 있는 터전으로 여겨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